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의 0.1%밖에 없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부자가 되는데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 요즘 되게 많은 분들이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이 때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매물들을 엄청나게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그 부동산을 가장 좋은 조건에 확보를 하시려고 정말 너무 선택지가 많다 보니까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부자가 어떤 분은 유명하신 분이 한 말 중에 이 말이 있어요.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단지 하나 본인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 뿐이지 본인이 부자가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부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배경이나 환경이나 여건들에 따라서 시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부자는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해서 부자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면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거 저도 공감합니다. 제가 공부를 하고 몰랐을 때는 정말 돈이 있는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될 수 있지 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저 역시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임대 수입을 그렇게 임대 수입으로 우리 오남매를 키우면서 대학생 하나 졸업하면 또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생 그 삶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우리 오늘 막 연속으로 계속 그리고 마지막에 또 저희는 연년생이었기 때문에 막내하고 둘을 대학교를 보내려니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마지막에는 나이는 더 많이 드셨는데 그런데 항상 도움이 되셨던 게 뭐냐 임대 수입이었어요. 저희가 집을 10채를 10개의 방을 이렇게 세를 내놨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 또 아버님이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가져오시는 또 노동 수입이 계셨고 또 어머님도 짬짬이 저희가 크니까 또 밖에서 활동을 조금씩 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채널들을 만드는데 가장 그래도 어떤 변수들이 있는 그 수익에서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대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 다섯을 다 대학교 가르치고 결혼까지 다 시키는데 빚을 지지 않고 하실 수 있었던 걸 우리 어머님이 직접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나마 내가 돈을 벌면 임대 사업을 해야겠다. 고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이 들어올 수 있는 걸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방법도 저희 어머님이 얘기를 안 해줬어요. 어머님은 하고 계시면서. 근데 어머님도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냥 이거라도 저거라도 돈이 된다고 하면 하려고 하고 해야만 했고 하니까 하셨던 거예요.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그래서 하고 보니까 제가 돌아서 이렇게 성인 돼서 보니까 그게 임대 수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되는 방법은 그냥 되게 많은 방법과 되게 많은 자산 투자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딱 원리 본질적인 걸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그럼 부자는 언제 되냐의 차이만 있지 부자는 반드시 되거든요. 근데 되게 많은 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부자, 돈 많이 벌 거야, 돈을 많이 벌 거야 이 얘기만 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거와 부자의 개념은 완전 달라요. 돈은 누구나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벌 수가 없어서 그렇지 일시적으로 많이 벌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시기가 젊었을 때 한때 안 온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20대 초반에 제가 운동 쪽으로 일을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땐 투자에 공부를 할 시간도 없고 막연하게 그러다가 정보를 이제 그 입수한 게 뭐냐면 신도시에
아파트 미분양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사는 지역에. 미분양이면 청약도 늦지 않고 뭐 어떤 이런 조건들이 되게 그냥 계약금 넣고 바로바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들이었거든요. 뭐 청약도 없어도 됐고 그냥 주택만 없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제가 싹 계약을 하고 왔지 않겠습니까? 가서 보니까 너무 좋고 거기에 대학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되는, 그때는 제가 심플하게 생각했을 때 대학가가 있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타지에서 아이들이 유학을 온다고 하잖아요. 타지에서 제가 사는 지역이 그래도 크다고 왔어요, 애들이. 그래서 걔네들이 어떻게 살면 사나 보니까 모텔에 달방을 사는 거예요. 학교 주변에서. 또 시내하고 붙어 있었거든요, 학교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방이 없구나. 그때는 정말 심플하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모텔은 냉장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편하고 뭐 기타 시설들 안 사도 되니까. 이게 싸니까 그냥 그랬던 거지. 이제 솔직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특히 여자애들은 더 보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어찌하던 현평산 대학교는 가야지만 여건이 안 되는 애들이, 친구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주변에 집이 많이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제가 경험한 거였어요. 그래서 그 신도시 미분양 도시를 갔는데 딱 마음에 제일 많이 든 게 바로 대학교 정문 앞쪽이었어. 그래서 이거 되겠다 라는 너무 몰라서 용감했던 거죠, 정말. 그지만 그게 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진 거죠. 그래서 너무 조건도 좋고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기회였다라는 걸 제가 안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내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처음 사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언니, 시집간 큰언니한테, 언니만 알아? 이만저만 해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계약을 하고 왔어 라고 하는데, 엄마한테 정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언니도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저를 생각하는 마음이었죠. 막내 동생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으로 잘못하면 어떨까. 근데 언니도 이제 뭐 아파트를 사본 적도 없고 이제 주택에서 살았거든요, 우리 언니도.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사본 적도 없지. 그냥 주택은 이제 부모님들이 결혼할 때 주니까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도 불안해서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머님이 또 끌고 가서 다 계약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막 가슴이 답답할 때 한마디씩 해요, 엄마한테. 엄마가 그때 그래서 그런 거잖아. 내 돈으로 내가 하는데 그냥 놔두지.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이렇게 길게 크게 뒤돌아봤을 때는 그게 내 것이 아니었으니까 그렇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데, 한참 그게 이렇게 제 스스로 납득이 안 될 때 엄마한테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생들한테 그냥 그 집을 내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세를. 근데 진짜 저희 큰오빠가 나중에 결혼해서 그쪽으로 가서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상권도 좋아지고 학교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평수도 딱 적당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쉬운 기억이 있었고,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하는데 엄마가 계속 이렇게 제재를 하시니까, 부모님이 어머님은 하시면서 왜 날 못하겠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머님은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밖에 그걸로 돈을 이렇게 벌고 임대 수입을 하고 있었지만 그게 본인이 뭘 하고 계신지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쉬움인데, 저는 제가 진짜 이 방법을요 10대 20대 아이들한테 정말 다 얘기해주고 싶어요. 부모가 있고 없고 돈이 있고 없고 정말 문제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시간만 조금 더 걸릴 뿐이지 할지 못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부자가 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해야죠.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투자는 무조건 원금 확보, 원금을 지킬 수 있는 그 안전한 게 투자이지. 안전하지, 원금 자체가 안전하지 않는 건 다 투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부자가 되면 안전하고 확실해야죠. 정확하고. 그리고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돈이 없는데, 소액인데. 이해 가시죠? 그 방법 중에 되게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건물주 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자는요
고정적인 수입이 들어오는 채널을 하나 갖고 있냐, 두 개 갖고 있냐, 세 개 갖고 있냐에 따라서 부자의 속도는 언제 되냐의 차이만 있어요. 주식으로 몇 억의 부자는 됐다라는 건 봐도 50억, 100억, 1000억 부자들은 다 부동산 부자입니다.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현금 투자들 같은 경우는 현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유리하고 훨씬 효과적이에요. 근데 소액은 아무리 확률이 높다 해도 적어요. 금액들이. 그러니까 끊임없는 작업들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들 부자 되는 이유가 뭐예요? 시간적으로 자유, 경제적으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안 그래요? 저는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이제 30 좀 넘었는데 넘었을 때 아버님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일하니까 어머님이 와 계셨겠죠. 근데 아버님이 아픈데 부모님, 어머님은 우리를 봐야 키워야 하고 또 나가서 아빠가 일을 못하니까 어머님이 버셔야 하고 우리는 학교 가고 또 이런 것들이 엮이다 보니까 아빠 병원을 제대로 가보질 못하면서 한 번씩 죄책감에 너무 죄송해서 한 번씩 갈 때마다 인생이 이게 뭐지? 나 이러려고 사는 거 아닌데 아플 때 같이 있고 나 그러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이게 뭐지? 정말 멘붕이 많이 왔어요. 갈 때도 그랬고 올 때는 너무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을 정말 강하게 했어요. 난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고 싶었어. 그러니까 시간의 자유를 얻으려니까 경제적인 자유를 얻어야만 돼요. 경제적 자유를 못 얻으면 시간적인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노동수익이냐? 노동의 대가, 시간을 치러야만이 노동의 대가를 치러야만이 내가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잖아요. 돈은 두 번째 치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내가 변수가 되고 아파도 누군가 가족이 아파도 부모님이 아플 때 옆에 있으면서 돈 걱정 없이 있을 수 있는 그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임대 수입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부동산을 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걔가 지나가면서 딱 하는 말이 근데 걔가 엄청 말이 빨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아셔서 알겠지만 말이 되게 느려요. 되게 빠르지 않은 편인데 여러분 되게 빠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에 비해서 정말 빠르지 않아요. 근데 걔는 뭐 너무 계산도 빠르고 계산이 빠르니까 나오는 말 속도가 정말 스피드예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런 거야. 은희야, 건물이 4층짜리가 나왔는데 기가 막혀. 장소가 정말 좋아. 한옥마을 쪽이야. 한옥마을 쪽이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4층인데 현금으로 7천만 있으면 돼.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7천을 어떻게 건물을 산다는 거야. 내게 된다는 거야. 내가 임대하라는 거야. 7천 주고 임대해갖고 뭐 하라는 거야. 난 그러진 못해. 그랬더니 네 명의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네가 사는 거야. 그 사람은 너한테 팔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7천이로 살 수 있는데? 근데 얘기하는데 걔가 조금 차분하게 진지하게 야 봐봐 이러면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 근데 그게 이해는 안 갔지만 들은 게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관심을 이렇게 조금 열고 있었던 터예요. 그러던 터에 건물을 추천해주는 사람이 있고 토지를 추천해주는 사람 두 명을 제가 만나게 된 거예요. 친구가 계속 건물을 추천을 해줬고 한 사람은 토지를 계속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물은 토지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뭐 그리고 여기다가 막 이렇게 하면은 된다는데 안 보이니까 막 걱정만 되고 뭔가 확실성이 떨어져 보이고 좀 불안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래서 친구 쪽에 더 얘기가 가깝게 들려요. 그래서 건물이 나와서 제가 이제 7천만 원을 주고 4층짜리 샀습니다. 한옥마을 근처에 관광지 쪽에. 와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세계를 본 거죠. 야 건물 사는데 7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나머지가 다 대출인 거예요. 저 신용은 있으니까 대출을 갖고 오면 되는데 그러면 대출을 걔가 얘기하는 거예요. 2층, 3층, 4층 1층은 네가 하고 2층, 3층, 4층 아니면 1층도 다 세를 내주라는 거 보증금 나오는 거로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대출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왜 안 하는 거야? 난 이 생각이 막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런데 또 토지를 말해주는 사람은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토지는요, 돈이 더 조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사게 되면 하나 가격으로, 저는 지방이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수도권은 아이고 그걸로 말도 못하죠. 그러지만 지방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해요. 지금 고금리대여서 그런 물건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근데도 이제 또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대출을 고금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걱정이 되니까 섣불리 행동을 못하는 거지. 지금요 그런 조건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 내가 현금을 갖고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은 자산가를, 전문가를 만날 때 전문가한테 내 개인적인 상황을 오픈을 해야 돼요. 내가 자본 현금이 이 정도 있다. 그리고 내가 월 수익이 요 정도 되는데 솔직히 생활비 빼고 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여유로 정말 내가 뭐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고, 내 생활에 대해서, 내 자금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돼요. 그 선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얘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물을 찾아주거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오픈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더 효과적이었어요. 왜? 그 사람들은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니까 내 조건 어떻게서라도 맞추고 그런 걸 찾아요. 정말 하려고 하는 그 제 의지를 보시고 보이면.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자금이 뭐 조금이네 많네 부끄러워할 거 없어요. 그것도 없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내가 건물 살려고 하는데 내가 현금 이거 있는데 나머지를 이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냐? 그냥 내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그래도 현금 한 요 정도 모아야 한다고 하면 그럼 그걸 가르쳐 준 거 모으면 되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든지 상담을 해보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 그래서 건물을 매입하는 거 작은 거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나는 건물 살 돈도 안 돼. 그러면 건물을 하나 살 돈으로요. 하나 살 돈을 토지로 건물 질 수 있는 땅을 사잖아요. 특히나 현재 개발이 돼 있는 현도시가 현재 도시인 지역이 아니라 앞으로 신도시 개발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개발 계획이 국가에서 이렇게 지정돼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정 단계 전도 있고 지정이 돼 있는 단계도 있고 개발 계획이나 그 부지 계획이나 용도가 싹 나온 것도 있죠. 뒤로 가고 확실하고 정확할수록 비용은 비싸져요. 그러지만 땅을 사면 건물을 하나채 하나 살 돈으로요. 땅을요. 땅 투자를 하잖아요. 건물 투자를 하잖아요. 그 건물 토지 도시 지역에 건축을 할 수 있는 4층 이상 짓는 땅은 별도로 있습니다, 여러분. 땅이라가 다 똑같은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을 사실 때에는 하나 건물 살 돈으로요. 3개, 2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소액이든 뭐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부자가 되고 건물주가 돼야겠다라고 확신을 가지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현재 자금과 얼마이든 그거에 맞춰서 다 전문가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공부를 같이 해가면서 해야지. 왜냐면 토지주가 등기가 이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통이 잘 돼야 하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을 직접 매입을 하면 하나 매입해서 또 하나 만들고 이게 자리 잡혀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이렇게 가는 거가 있고, 토지로 건물을 4층 이상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사서 건물주가 되면 하나 만들 가격, 건물 하나 살 돈으로 2개, 3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이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희망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까 방금 소액으로 건물주 되는 방법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자기 자금에 맞게 가면 됩니다. 작게 시작하면 돼요. 건물들도. 그리고 입지 분석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건물이든 주택이든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난 내가 살 거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이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지금 살 때 핫한 곳이 아니라 내가 팔 때 핫한 곳, 안 팔망정. 그런 곳을 내 노후가 돼도 얘가 이 장소가 핫한 곳인지를 보고 사셔야 한다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미 도시가 개발이 끝난 곳은요 20년 30년 돼 1배가 안 올라요.
그거 모든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도시개발이 끝나면 일배가 안 오르는데 도시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신도시가 들어간 계획이 있는 자리는요. 1년에 도로 나고 두세 배, 5배, 6배, 7배, 10배 막 올라갑니다. 도시가 형성이 되고 더 막 아파트가 들어올 때마다 오르고 또 상가들이 들어올 때마다 생기고 또 도시가 도시다워지는 막 기타 시설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계속 올라요, 여러분. 완전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종잣돈이 있는 분은 종잣돈이 있는 걸로 시작을 하고 계획을 하면 되는데 없는 분은 종잣돈이 없어도 돼요. 근데 지금 고금리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적합하지 않은데 솔직히 저금리 때는요 종잣돈 없이도 돼요. 고금리도 종잣돈 없이도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내가 스스로 말이 법이어야 돼. 신용이 아주 좋아야죠. 아주. 다 방법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조건이나 여건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방법은 계속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반드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돈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고금리 때가 또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더 적어줍니다. 더 적어져. 그래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매물 같은 거 확보하기는 지금이 더 말할 것이 없이 적기예요. 물론 더 가면 갈수록 한 기간을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러우니까 아무튼 지금 시장이니까 더 갈수록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부지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솔직히 그 0.01%밖에 안 되는 핵심 지역의 위치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위치에 그 땅 가격 대비 그 평수의 조건이 맞으면 지금 확보하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 토지가 있으면 바로 또 임대 수입을 창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도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의지가 있냐, 내가 얼마나 집중할 거냐,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20대에 만나는 모든 사회 초년생들한테도 얘기하고요. 다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 아이들은 이 방법을 아는 아이들은요. 20대 건물 하나는 무조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20대 애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직장이나 있나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십시오. 누구나 항상 위기 때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위기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이 남들이 어렵다고 할 때 기회를 만드는 건 여러분의 관점, 가치관, 마인드 차이뿐이에요.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실전 경험을 할 수 없으니까 특히나 부동산은요. 왜 경험자와 같이 해야 하냐? 그 각 토지는 토지 전문가가 따로 있고요. 중개하는 사람들은 중개가 전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심리 시장의 원리를 아시라는 거예요. 중개하는 사람들은 비싼 걸 해요. 왜? 그래 어차피 싼 거든 비싼 거든 수고는 똑같이 합니다. 시간 공은 똑같이 들여요. 근데 수수료가 비싸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입지가 좋고 뭐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수당이 좋은 거, 수입이 좋은 거, 중개비가 더 좋은 걸 하게 돼 있죠. 이해가시죠? 그거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아니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이 내과 외과 구분해서 가듯이 그냥 부동산에도 토지 전문가가 별도로 있고 또 현재 개발이 된 지역만 토지를 하는 사람들은 개발 계획이 있는 토지를 못 해요. 자기 자체가. 그래서 토지라고 다 똑같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개발 계획지만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지자체별로 하는 사람이 있고 국가가 개발하는 사람만 본격적 그것만 확실하게 또 취급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또 국가에서 개발하는 것만 전문으로 하고 관광지만 그것도 국제 관광지만 전문으로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그 전에 다 해놨기 때문에 지역 선별하는 것들, 토지 구분하는 거, 즉 현도시, 구도시 이런 거 구분하는 것들 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잘 찾아와서 보시고 쭉 하나씩 보면서 공부하시면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시간과 자금이 한정이 돼 있다고 하면 중요한 게요, 방향이에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되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선택과 집중인데 저는 이게 선택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본인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를 하고 싶은지, 아니면 그냥 한 번 한 번 목돈을 버는 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건지, 그걸 본인이 알아는 거예요. 자, 집중은 뭐냐? 순서예요, 순서. 제가 쉽게 예를 드린 거예요. 되게 많은 사회 초년생이나 부모님들이 몰랐기 때문에 가르쳐 주지 못하고, 부자들은 알아요. 이미. 근데 자, 봐보세요. 지금 자동차를 살 때가 아니에요. 내가 특히나 사회 초년생이라고 하면, 초년생인 차 없을 때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30대, 40대 차 없으면요, 되게 많이 위축됩니다. 20대에 차 없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땐 당연하고 지금 마련할 때니까요. 예, 그때는 괴리감이 조금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젊을 때는 더 차 없이, 왜냐하면 차 살 돈으로 땅을 살 수가 있어요. 차 살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차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나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집이나 부동산, 건물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알아보지도 않고 공부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자기가 그냥 생각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는 거거든요. 근데 자동차 살 돈으로 건물을 살 수 있고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걸 알았다면 여러분들 절대 차 먼저 안 살 거예요. 집, 건물부터 사고 차를 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 대부분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죠. 평생 서민들이 뭐부터 사나요? 차부터 사죠. 왜? 집을 사기 힘들 거라고 생각하니까 살 수 있는 차부터 사는 거예요. 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된 거예요. 먼저 내가 돈 10원 하나 없다. 그럼 20대가 되면 먼저 건물을 질 수 있는 토지가 가장 싸기 때문에, 가장 수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지어준 거는 그래도 몇 억 하잖아요. 그죠? 지방들은 좀 틀려도 그래도요. 그지만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사는 것은 억이 안 들어요. 억이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개발지요? 도시개발계획에서 정보가 있는 땅 살 때요? 그런 것들은 또 어떤 투자에 대해서 방법들이 다 있지만,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요는 그거예요. 또 막 자세히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자동차 살 때가 아니라고요. 집을 먼저 살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먼저 사거나 금액에 따라서 내가 건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건물을 사야 돼요. 그리고 내가 건물 살 돈이 없다라고 하면 건물을 살 수 있는 신도시의 땅을 사야죠. 왜? 내가 그 신도시에 그 또 임대 수입을 할 수 있는 또 기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동안 이 땅값이 또 오르잖아요. 그 시간을 같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있다고 해도 현 도시에 건물을 사는 건 아주 조금 조심해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얘기 드린 것처럼 신도시들은 계속 개발이 되는 게 아니 죄송합니다. 현재 도시들은 계속 개발되는 게 아니라 신시가지나 이렇게 현재 도시가 확장을 해요. 모든 지자체들이. 그 지역은 상권이 변해버리면 구도심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산다라는 건 정말 입지 더 잘 봐야 돼요. 둘 다 토지를 사든 건물을 사든 하지만 정말 그걸 잘 구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거를 얘기를 또 이게 풀면 길어지니까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래. 제 영상을 이렇게 찾아가고 좀 보세요. 그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잣돈 여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방법은 많습니다. 단지 내가 전문가를 빨리 찾아서 나의 현재 상황을 갖고 20대든 30대든 준비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더 빠르다라는 거. 얘가 자꾸 가리네. 20대입니다. 그리고 자, 그거 상관없고 20대라면 토지가 돈이 조금 들기 때문에 더 소액으로, 건물보다 더 소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질 수 있는, 여기서 핵심 뭐냐? 도시지역에 있는 땅이야 하면서 4층 이상 건물을 질 수 있는 땅을 사야 한다는, 이게 포인트입니다.
되게 땅이 다 똑같은 땅인 줄 알거든요. 아니에요. 건축 도시권에 있는 땅이면서 4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은 별도로 있고 우리나라에 17%가 안 됩니다. 그런 땅이. 18층 이상으로 짓는 땅이나 이런 땅 더 적고요. 또 이렇게 무제한 오피스텔 같이 이렇게 계속 상업용지로 올라갈 수 있는 땅들은요 0.3%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또 다 영상이 준비되어 있게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20대 중반에 건물 하나를 달성할 수가 있어요. 20대 초에 토지에 투자를 하면 차 살 돈으로 살 수 있다니까요. 바로 임대 수입도 만들 수 있죠. 그걸 제가 또 방법들을 이쁘면 가르쳐 드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너무 쉬워요. 그리고 20대에 중반에 건물 하나를 또 달성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후반 될 때 건물 하나를 또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하나가 어려워져야 하나 다음엔요 더 쉬워요.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속적인 임대 수입이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부자가 되죠. 여러분, 자동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부자가 돼야 영원하게 지속적인 부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임대 수입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인세 수입의 채널을 많이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고금리 때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건물로 살 수 있는 분은 건물로 사서 더 빠르게 해보고 싶은 그렇게 가셔도 되고, 나는 너무나 워낙 소액이다 보니까 토지로 가서 건물 하나 살 돈으로 2개, 3개로 나는 건물을 가겠다. 계획은 방법은 너무 많으니까 있는 그대로에 갖고 상담을 하셔서 여러분 계획하셔요. 그래서 고금리 기회도 꼭 잡으시고요. 고금리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 정말 완전 달라지는 또 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의점 꼭 얘기했죠. 부동산은 무조건 첫째도 있지, 둘째도 있지, 셋째도 있지입니다. 불변상권 핵심 블록으로 무조건 가셔야 돼요.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 블럭에 제가 내 땅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저는 그런 0.01%도 안 되는 그 핵심 블럭의 땅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핵심. 그리고 지금 사면 지속적으로 계속 오르지 떨어질 수 없는 입지의 땅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발되기 전에 사야만 살 수 있는 땅들이 별도로 있어요. 강남에 사거리 이런 곳들 돈 있다고 살 수 있는 땅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때가 있듯이 투자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열심히 공부하면 때를 만드는 방법도 본인이 배울 수 있고 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내가 이렇게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는 게 뭐 6% 7% 뭐 이게 물가 오르는 거 잘 따져보세요. 세금 오르고 물가 오르는 거면 퉁치는 거거든요. 어디에 돈을 넣어놓는 게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나의 인생이 안정화되겠는가 잘 계산해 보시고 비교해 보시고요. 언제든지 용기 내셔서 전화하시면 여러분 부자의 첫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생각만 하시면 부자 될 수 없어요. 생각으로는. 행동이에요. 그게 처음이 전한 거죠. 상담 받아보고 방법이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는 그대로의 현재 상황을 갖고 얘기를 하셔야죠. 저는 부동산 중개도 하지만 자산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산 관리 상품을 부동산을 택했고 토지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방법으로 임대수, 건물 가져서 임대수로 지금 현재도 안전하게 사시면서 노후도 평안하게 사시고 대대손손이 임대수입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거죠. 우리가 뭔가 알 때 부모님은 안 계신다고 하잖아요. 자식들이 커서 이제 부모님이 그리고 뭔가 이제 해드릴 수 있을 환경이 될 때는 부모님이 안 계신다니까 기다려주지 않으세요. 정말 그걸 제가 많이 느껴요. 저희 아버님 보내고.
그리고 지금 계신 어머님도 몸이 안 좋으신 거예요. 먹는 것도 힘들어 하시고. 왜냐면 건강 때문에 소식을 그 한참 잘 드시고 잘 먹으실 때는 우리 자식들 때문에 못 먹고, 이제 막 드셔도 소화가 안 돼서 못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소식을 하게 되고, 또 다리가 아프니까 여행 가는 것도 큰맘 먹어요. 갔다 오면 또 몸 아프고. 그런 것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대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고, 부모님과 여행 다니고 세계 여행 다니면서 부모님 모시고 놀러 다닐 수 있는, 결혼 전에 시간과 경제적인 자유, 정말 20대 빠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머님 부모님들 그렇게 오래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벌써 제 친구들, 제 친구들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제 또래 아이들도 죽은 애들도 많아요. 건강 때문에. 절대 빠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20대 해야 삶을 정석으로 행복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려면 저는 건물을 갖고 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특히나 예술 쪽에 계신 분들, 악기 다루고 미술하고 체육하고 이런 분들을. 왜? 몸이 자산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수명이 되게 짧은 직업들이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자기만의 세상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 표현해야 하고, 그걸 인정받는 데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일들이기 때문에 임대수입이 고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야 그 틀 안에서 계속 창작적인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특히나 군인, 변호사,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저희 우리 조카, 이번에 큰 조카가 경찰대에 이렇게 합격을 했는데 제가 가한테도 얘기한 게 뭐냐, 네가 임대수입을, 네 삶을 안정적으로 해놔야 네가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그 조직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왜? 돈은요 어느 정도 있으면 더 필요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 있으면 이제 더 필요하지 않아요. 없을 때는 끝도 없이 갖고 싶고 끝도 없이 먹고 싶고 끝도 없이 뭔가 이렇게 간절하고 뭔가 계속 했지만, 고정적인 어느 정도 레벨 딱 들어오면 더 필요가 없어요. 더. 어차피 또 있으니까 하고 싶은 것도 없어집니다. 이게 욕구도 별로 없어요. 그냥 이젠 그때는 오히려 더 자기 개발, 더 자기에 대한 내 관점 확장, 나의 영혼에 대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많고, 더 오히려 남을 위한 기여, 내가 뭔가 좀 좋은 일, 사회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 보람, 행복을 찾아요. 이제는 보람, 내가 이 세상에 온 존재의 이유, 뭐 어떤 이런 그런 걸 찾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가족들과 부모님이 아파도 30대, 20대 같이 있어주고 돌봐드리면서도 돈이 나오는, 그래서 돈 걱정 없이 부모님들과 세계여행 다니고 이럴 수 있는 삶 사셨으면 좋겠고, 또 이 방법을 알아서 내 자식들한테 또 그대로 다 알려주고, 대대손손한테 차부터 사지 마라, 집부터 사지 마라.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아요. 제가 부동산 할 때 200만 원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저는 외상을 정말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대출의 대자, 대출할 거면 안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뭔가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지. 지금은요 대출을 너무 사랑해요. 제 능력껏 제가 한 달에 들어오는 수입들로 해서 그 선에서는 안 하면 바보지예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는 원래 고정금리를 했었어요. 예. 고객들한테도 고정금리를 얘기를 했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고정금리가 많고 변동금리가 낮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고정금리율이 되게 낮죠. 한 20%나 되려나? 10 몇 프로밖에 안 돼. 20%도 안 될 거예요. 나머지가 다 변동금리. 그러니까 이런 금리에, 우리나라는 금리나 환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어떤 이런 시스템들이 안정화가 되게끔 이렇게 좀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참 애석하지만 제가 뭐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저는 그렇게 진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고정화시키고
나의 그 고정 수입들 안에서의 충분히 융통성을 부리고 무리되지 않으면서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걸 하니까 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뭐 어렵게 막 고민하고 이런 게 없어요. 걱정 염려가. 또 우리 고객님들 다들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땅을 사놓으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뭔가 준비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투자에서 줄 수 없는 부동산 투자의 또 하나의 매력이에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심리적인 안정 그리고 자기가 여유로워지는 걸 본인들이 많이 느껴요. 옛날에는 작은 일들에도 예민했었는데 지금은 관대해졌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냥 그게 그냥 오고 믿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이 투자를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정말 내 나라 하는 부자들 정말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해놓지 않아서 정말 사업하다가 계속 사업에다 투자하다가 사업에게만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다가 정말 말년에는 정말 말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는 분 되게 많이 봤어요. 뭐 교수도 마찬가지고 뭐 변호사도 뭐 잘 나갈 때는 정말 그렇죠. 근데 이렇게 뭔가 부동산의 지속적인 수입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벌 때 그걸 준비를 안 해놓으면 정말 말년에 너무 안 좋은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여러분 정말 빠르지 않습니다. 20대 해야 해요. 공부도 해줘야 하고 내가 모르면 공부라도 하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요 행동해야 돼. 많이 배웁니다. 근데 되게 많은 고객님들이 그래요. 이걸 투자하고 나니까 더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면서 자기가 잘못 샀는지 잘 샀는지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샀으니까 뭘 하지? 그 다음 내가 준비할 게 뭐지? 그러니까 계속 공부가 되고 세상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내 투자 상품이 세상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그리고 세상에 관심이 가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워지는 거. 걱정 염려가 사라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를 아니까. 고금리 시장이 왔어? 그러면 소비들이 축소가 되겠네? 감소가 되면 기업들이 많이 힘들 텐데? 그럼 기업 경제가 안 좋아지겠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그냥 계속 엮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내가 우리 지금 이 임대 사업들도 그러면 사람들이 좀 많이 힘들으니까 이러이러해지겠네. 그러니까 이제 준비 대비들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조건으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할까? 뭐 이런 걸 또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항상 먼저 흐름을 파악하고 계속 이 투자라는 건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준비. 내 삶의 준비. 그러니까 항상 준비하는 삶을 사니까 어떤 막 난리가 나는 일들 이렇게 막 금리 때문에 이게 추락했다 올라갔다 막 이런 일들이 없는 거죠. 삶이 안정적이에요. 그냥 본인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니까요. 금리 같은 경우 대출할 때 금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고금리로 하라고 안내를 드려도 본인들이 그냥 변동으로 해. 왜? 이자가 싸니까. 굳이 내가 고금리 주면서 이자를 고정금리로 해서 싸게 할 수 있는데 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고금리로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먼저 읽었으면 고금리가 올 거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전쟁 날 때부터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까지 다 얘기하면 너무 길고 복잡하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본 수업 때 시간이 많게 6개월, 3개월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니까요. 그때 참여하셔서 정말 인생을 보는 안목을 확장해가는 관점이 확장되는 그런 삶. 정말 부자같이 생각할 수 있고 부자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행동이 나와서 부자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되는 그런 관점 공부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저도 되게 많이 여기까지 오기 전에 정말 많은 교육들이 있어서 가봤지만 너무 이론적이고 너무나 실질적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 게 너무 많았어. 그래서 저도 할 수 없이 또 교육을 제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좀
줄여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또 열정도 강해지고 여러분들과 많이 얘기를 나누고 싶고 또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 보니까 얘기가 좀 길어졌네요.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 반드시 될 수 있기 때문에 희망 잃지 마시고요. 지금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이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만들 수 있다라는 거, 그거를 용기 내셔서 바로바로 알아내고 지금 공부도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도 안내 드릴 테니까 공부도 준비를 하시고 지금 이 고금리 때 시기를 보내봐야 여러분들 다음에 고금리 때가 또 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리고 미리 준비하고 그때 또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또 장시간 이렇게 저와 소통하시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